자,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삼각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첫 단원이고요. 제목이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은 각인데 일반각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각도를 먼저 학습한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그 개념을 미리 좀 학습하고 지금 과정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선생님이 사전 강의를 좀 찍어 놨어요.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사전 강의를 들으셨어야 되고,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 재생 목록에 가보면 바로 직전 강의요, 사전 강의라고 되어 있는 그 강의부터 먼저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형 이름이에요. 도형 이름. 각도랑 혹은 일반각이랑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은 어떠한 점으로부터 반직선과 이러한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일단 부를 거야. 도형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황을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직선이 하나 있죠. OX라고 하는 반직선이 있고 OP라고 하는 반직선이 있는데,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 자, 하나의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 즉 OX죠. 이 OX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불러줄 거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는 이 OP라고 하는 반직선이 있어요. 얘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동경. 다시요. 이 시초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자, OP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라고 불러줄 거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라고 정의를 내릴 거예요. 다시요.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이고 동경은 움직이는 반직선이다. 이해가죠?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회전,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 사분면 이름이 1, 2, 3, 4분면이잖아. 그죠? 숫자의 순서대로 회전시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설정을 한 것뿐이에요. 자, 일반 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이라고 하는 도형은 이 원점과 반직선 두 개,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름이 각인데,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라고 나와 있죠?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 벌어진 정도 있지.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각의 크기. 자, 그 다음에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요, 우리 사분면에서 보면은, 좌표평면에서 보면은, 자,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동경이 이런 식으로 Y축의 양의 방향까지 움직였다면 이 벌어진 정도는 90도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동경이 여기까지 움직였다면 이 벌어진 정도는 180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왔다면 270도, 여기까지 왔다면 360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동경과 시초선이 일치할 때는 0도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한 바퀴 돌면은 역시 360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동경의 위치는 0도, 360도, 동경의 위치가 0도다, 360도다, 이러한 말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n은 정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우리 좌표 표면상에 시초선과 동경이 이렇게 있고 벌어진 정도가 3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0도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바퀴가 360도죠. 360도 더하기 30도도 동경의 위치는 같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360도 곱하기 n은 요 n은 몇 번 회전했냐의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고 한 번 회전하든 두 번 회전하든 세 번 회전하든 아니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 바퀴 회전하든 거꾸로 두 바퀴 회전하든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 붙은 것 뿐이고 이제 알파는 보통 0도부터 360도까지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도 포함해서요. 자, 그 다음에 뭐 4분면의 각은 우리 아까 했었죠. 1, 2, 3, 4분면이라 할 때 동경이 뻗어나가는 요 방향에 있는 4분면을 1, 2,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120도는 얘가 90도고 30도 더 간 거잖아. 그죠? 얘가 만약에 120도는 그죠? 2, 4분면으로 뻗어나가는 각이죠? 그 각을 우리는 제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20도나 360도 더하기 120도나 720도, 360도의 2배죠? 두 바퀴 돌고 120도나 이 동경 위치는 변함이 없죠? 한 바퀴 도나 두 바퀴 도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각도들은 그냥 다 같은 각도다. 동경의 위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따라서 1, 4분면의 각도는 0도부터 90도죠. 0도부터 90도. 0도부터 90도, 2, 4분면은 90도부터 180도, 3, 4분면은 180도부터 170도, 4, 4분면은 180도부터 360도까지인데 자, 같은 회전 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다 뭐가 붙은 것 뿐이야? 360도 곱하기 n이 붙은 것 뿐이고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회전한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회전했던지 간에 동경 위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전한 횟수다. 동경의 위치는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세타가 0도부터 90도, 0도부터 360도 사이다라는 가정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1, 4분면 각도는 0도부터 90도가 되는 거지. 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몇 바퀴 회전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 360도를 더하든 아니면 720도를 더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살짝 내신에서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도 될 개념입니다. 한번 보죠. 자, 두 동경의 일치한 조건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일단은 0도부터 360도일 때 관찰을 해 보시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넘겨주시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이다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정반대다. 하나는 이런 방향이라면 하나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알파 각도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각도에서 베타죠? 베타. 요만큼을 뺀 거지. 알파에서 베타를 뺐어. 그러니까 요만큼을 뺀 거야. 그러면 그죠? 180도만 남겠죠? 180도.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방향이 완전 반대인 동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180도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X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X축 대칭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야. 그럼 얘도 30도겠지. 그럼 동경에 뻗어나가는 방향, 벌어진 정도는, 얘는 30도인데요. 얘는 거꾸로 갔잖아.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0도 위치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30도. 이해되나요? 30도만큼 양의 방향, 3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특징은 뭐냐면 X축 대칭일 때는 두 개의 각도를 더했을 때 반드시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일 때는 뭐 4번과 같은 그림인데, 자, 요 각도가 뭐 45도면 요 각도도 45도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근데 알파를 봐봐.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90도에서 45도를 더한 게 알파죠? 90도. 이렇게요. 되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한번 보자. 기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지금 같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그죠? 18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볼까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은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지금 같은 상황이지.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베타잖아. 요거랑 요 각도랑 어때? 같은 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몇 도여야 되는 거야? 그죠? 90도여야 되는 거지. 상황적으로.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90도여야 된다. 자, 지금 상황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관찰을 해본 건데, 이 각도가 몇 번 회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변에다가 다 회전할 수도 있다라는 식을 품고 있는 그냥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0과 360도까지는 동경이 일치하려면은 알파가 30도야. 베타도 30도일 수밖에 없지만 회전해도 된다. 한 바퀴 돌아도 된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알파 30도, 그 다음에 베타가 예를 들어서 360도 더하기 30도다. 그래서 390도라고 나와 있어도 알파랑 베타는 동경의 위치가 같게 되는 거죠. 그죠?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를 가는 거니까. 이 가시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다 선생님이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린 이 식에 다 뭐가 더해져 있는 거야? 회전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360도 곱하기 n이 있을 뿐이에요. 이 가셨나요? 자, 이거를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그죠? 기하학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필수제 3번에 나올 거야. 자, 한번 보죠. 첫 단원이니까 우리 개념 원리 익히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초선이 있고요. 크기가 다음과 같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자, 우리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볼 건데, 30도는요. 시초선이 O, 여기 X, 이게 시초선이야. 플러스 30도죠.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가라.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30도. 1번. 2번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250도만큼 가라. 90도로 끊어볼까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70도죠? 거기에 20도만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20도 정도. 20도 정도,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2번 정답이 되는 거지. 3번은 630도인데 꽤 큰 숫자니까 이번에 360도 일단 가고요. 360도 더하기 여기 360을 빼주는 거지. 그럼 270도가 되는 거지.
270도는 90에 곱하기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90도만큼 3번 더 가라. 즉,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가셨죠? 마이너스 720도는 거꾸로 가라라는 얘기인데 일단 거꾸로 한 바퀴 돌아볼게. 한 바퀴만 더 돌까요? 거기에서 30도만큼만 거꾸로 더 가면 750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거꾸로 이렇게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30도만 더 가봐. 뭐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지금 X축 대칭 관계가 되는 거죠. X축 대칭. 169번. 자, 다음 그림에서 시초선이 OX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 벌어진 정도의 크기라고 했고요. 자, 1번 정답은 당연히 70도가 되겠죠. 2번 정답은 150도가 정답이고요. 3번 정답은 그죠, 거꾸로 갔죠. 거꾸로 마이너스 140도로 갔다 라고 해도 되고, 자, 아니면은 똑같은 정답인데 그죠? 이렇게 사분면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얘가 90도, 얘가 90도, 얘가 90도. 90도만큼 간 다음에 얘는 50도니까 얘가 40도죠? 그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관찰을 해보면 90도, 90도, 40도니까 90도, 90도, 40도. 그죠? 220도 위치에 있는 거지. 220도. 자, 이것도요. 자, 사분면을 그려주신 다음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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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위치에 있죠? 되나요? 그래서 270도 지점이니까 45도 더 가서 315도 위치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315도. 자, 그런데 회전할 수 0도부터 360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70도에다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360도를 더해도 되고 뭐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고 심지어는 거꾸로 5바퀴 돌아도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수 n을 곱해 주신 다음에 n은 정수다라고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요. 15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은 정수다 적어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220도 더하기 회전해도 돼요. 어차피 동경은 안 변해요.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요. 315도가 정답인데 315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n까지 붙여주시면 곱하기죠. n까지 붙여주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해보죠. 자, 다음 일반각을 몇 바퀴 돈 뒤에 몇 도만큼 플러스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리고 이 알파는 0도부터 360도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위치 파악 좀 해보자. 위치 파악. 자, 80도. 80도는 그냥 0부터 360도 사이잖아. 그러니까 뭐 80도는 80도죠, 뭐. 굳이 표현한다면 360도 곱하기 빵.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80도만큼 가면 된다. 의 의미고요. 400도는 이미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40도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보면요.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40도 정도만큼 더 갔다. 뭐 이런 식의 동경의 위치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n은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거꾸로 한번 돌아볼까요? 거꾸로 일단 한번 갑니다. 또 가요. 세 바퀴 돌아볼까요? 자, 세 바퀴 돌아보면은 마이너스 108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80도는 동경이 시초선과 일치하는 순간이야. 왜냐면 거꾸로죠. 거꾸로 이미 세 바퀴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바퀴를 돌았을 때 마이너스 1080도죠. 여기다가 1000도가 되려면은 80도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80도를 더해서 이렇게, 그죠? 근데 마이너스 1080도는 360도를 거꾸로 3번 간 다음에 80도를 간 거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바퀴 돌려볼 거야. 우리 360 곱하기 4를 잠깐만 해보면, 자, 0에 24에 1440도. 그러니까 1440도를 적어주면은,
네 바퀴 돈 거야, 거꾸로. 여기다가 바로 가볼까요? 음의 방향으로 네 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네 바퀴를 돌고 마이너스 1300도가 되려면 더해야 돼요. 140도를. 140도만큼 이번에 양의 방향으로 140도 정도만큼 가주시면은 자,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표현한다면 360도만큼 거꾸로 네 바퀴 돌았고 양의 방향으로 140도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1300도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결국에 위치는 140도랑 동경의 위치는 같은 거죠. 171번. 자, 다음은 각 몇 사분면인지 한번 구해봐라. 우리 360도만큼 한번 간 다음에 360도를 빼볼까요? 여러분 26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한 바퀴 돈 다음에 260도만큼 간 건데 자, 260도는 봅시다. 한 바퀴 돈 다음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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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도, 80도만큼 더 간 거지?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었지. 반면에 마이너스 680도는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40도만큼 가면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40도. 그죠? 그럼 1, 4분면이 되는 거죠. 1230도, 1230도는 360도, 360도만큼 일단 3번을 가볼게요. 자, 3번을 가면은 1080도까지는 간 건데 거기에서 더 더해서 150도만큼을 더 가야 되죠? 150도만큼 1080 더하기 150이 1230이기 때문이지. 150도는 90 더하기 60이잖아. 그죠? 그래서 90만큼 간 다음에 60만큼 더 가면 되니까 2, 4분면이 정답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0도라고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500도. 야, 거꾸로 많이 가야 되겠다, 얘는. 그죠? 마이너스 아까 360도만큼 4번 회전을 시켰을 때 마이너스 1440도였잖아. 그죠? 여기서는 60도를 더 가야 되네요. 60도를. 이렇게요. 거꾸로. 네 바퀴를 거꾸로 돌아. 양의 방향이 즐건 거꾸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거꾸로 또 60도만큼 가래요. 60도. 이 60도지. 그랬을 때 4분면은 4, 4분면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다음 각을 일반 각처럼 표현할 때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번 돈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500도는 일단 거꾸로 두 바퀴 돌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720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방향으로 220도만큼 더해주면 마이너스 220도가 나오는 것이고, 자, 지금 알파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다 해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300도는 거꾸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360이죠? 여기에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300도가 나오죠? 여기서는 60도였고요. 마이너스 100도.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260을 더한다. 그죠? 40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40도만큼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00도는요. 한 바퀴 간 다음에 340도만큼 더 간다. 그래서 알파 중에 제일 작은 거는 4번이었네요. 40도였죠.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 문제는 내신에서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어차피 우리는 3분의 세타는 0도부터 360도 까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회전 숫자 얼마든지 회전할 수 있다 정도로 자,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 요 풀이에 조금 요 풀이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n 대신에 정수니까 0부터 1, 2, 3, 4, 5 등등등을 대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복되는 지점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지금 세타가 1사분면 각도이기 때문에 보세요. 0도부터 90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90도. 자, 그런데 한 번 회전을 했어. 그럼 360도,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도 1사분면이죠,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바퀴 회전을 했어. 두 바퀴 회전. 그 다음에 또 세 바퀴 회전. 일단은 몇 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관찰을 해봅시다. 3분의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줄게. 이렇게 3으로 나눠주시면 0도부터 30도까지니까 1사분면 각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도 3으로 나눠줄게요. 나눠주시면 자, 120도 3분의 세타 120도 더하기 30도죠? 120도부터 150도까지니까 얘는 2사분면이야.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눠봐요. 3으로 나눠봤을 때 3으로 나누면은 240도 3분의 세타 3으로 나눴을 때 240도 더하기 90도 240도부터 지금 상황을 보니까 330도까지죠? 330도까지. 자, 그럼 이때는 몇 사분면입니까? 270도가요? 270도네요. 미안해요. 3으로 나눴으니까 90도가 아니라 30도지? 270도까지. 는 3, 4분면이지.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보면 3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는 순간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360도 세타 360도 더하기 90도. 어차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시 0도부터 90도까지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죠? 360도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90도만큼 가. 그럼 1사분면이잖아. 0도부터 90도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다시 1사분면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1, 2, 3, 여기 3이었죠? 1, 2, 3, 또 1, 2, 3, 1, 2, 3, 1, 2, 3, 4분면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반복이 되면 절대 4, 4분면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분면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죠? 두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야. 두 동경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세타가 0도부터 360도까지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뺐을 때 우리 기억하기를, 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볼게요. 자,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야. 뺐을 때 기억하시나요? 0도이면 되죠? 0도. 어차피 같은 위치니까. 근데 0도는 회전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전할 수도 있다.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됐나요?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4n이 되죠? 4n. 은 360도 n, 양변을 4로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까지 한 것이고, 양변을 4로 나눈 거고요. 근데 n 세타라고 하는 것은 0부터 360도 사이 각도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요. 이렇게요. n은 결국에는 0부터 4 사이니까 1 또는 2 또는 3 이해되고, 1, 2, 3일 때 각각 우리 세타랑 세타의 값들을 구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게 내신에서 조금, 이것도 내신용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한데, 그죠?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것들을 다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일치하는 거지. 일치하는 건데 만약에 5세타랑 이렇게 가는 거야. 추천풀이에요. 5세타랑 세타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게 같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같으면은 세타가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세타는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지금. 그러면 어쨌든 5세타가 더 크고 세타가 더 작잖아.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야.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1번 케이스로 가죠. 5세타가 더 커. 세타랑 위치가 같고 싶대. 한 바퀴 돌아서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요? 한 바퀴 돌아서. 자, 그러면 4세타가 360도니까 세타는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90도였을 때 90도. 90도야. 이를 P라고 잡자. Q는 지금 5세타니까 Q가 지금 5세타죠? 5세타라고 잡을게요. Q를. 90도만큼 5번 간 거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서 Q와 위치가 동경의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세타가 90도일 때는. 조금씩 더 가보는 거야. 이번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아서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그럼 4세타는 360도 곱하기 2고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180도 또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 딱 들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세타 P가 이번에는 180도였을 때 180도지 5번 가볼게.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가도 PQ의 위치는 어떠하다? 같다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케이스로 5세타는 세타 더하기 3바퀴 돌아도 같냐? 같을 수도 있죠. 그럼 4세타는 360도 곱하기 3이고 세타가 270도여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규칙성이 나왔죠. 세타는 90도, 180도, 270도 네 번째 케이스에서 360도가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지금 360도는 등호가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관찰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정답은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한 가지 더 풀이를 보여드렸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